어쨌든 어두워지기 전에 다리를 건너고 싶다. 북쪽 다리로 이끄는 오니키리의 안내는 정확하고 신속했으며 다른 회사 창고 부지를 횡단하는 폭거도 개의치 않는 비정함까지 갖추고 있었다. 평소 같으면 아무리 그래도 이건 실례잖아 하고 말리겠지만 지금은 비상시다. 하라는 창고와 창고 사이를 성큼성큼 지나가는 오니키리를 말없이 따라갔다. 당연히 인적은 거의 없었지만 트럭은 가끔 보였다. 하라는 이렇게 비가 오는 날에도 인간의 무력은 움직이는구나 하고 멍하니 생각했다. 잠시도 쉬지 않고 걸어가던 오니키리가 다리 초입에서 갑자기 잠깐만요 하고 멈추더니 우산을 목과 어깨 사이에 끼고 몸을 웅크렸다. 그러고는 비닐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어 아까 편의점에서 산 감자튀김과 닭튀김을 살폈다. 감자튀김은 아직 괜찮네요. 하라 선배도 드실래요? 됐어, 목만 타.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오니키리는 감자튀김을 굼뜨게 먹어치우더니 종이봉투를 비옷 주머니에 대충 쑤셔놓고 그럼 갈까요? 하고 다시 등을 꼿꼿이 폈다. 아무래도 은근히 투지를 불태우는 것 같았다. 거대한 트럭이 옆을 지나갔다. 힘겹게 지나가는 새하얀 컨테이너가 마치 그 공간에 사각형으로 뚫린 구멍처럼 보였다. 저건 가구를 운반하는 겁니다. 오니키리는 유명한 인테리어 브랜드를 언급하며 음침한 관광버스 가이드처럼 도로 쪽을 가리켰다. 그리고 저쪽 창고에는 커다란 구내식당이 있어요. 그런 걸 어떻게 알아? 그쪽 직원이나 운전기사 틈에 껴서 가끔 먹으러 가거든요. 뭐가 맛있어? 돈가스 덮밥이요. 다리가 휘청거렸다. 배가 고프진 않았지만 비옷을 두 겹으로 입고 있는데도 점점 체온이 떨어져 따끈따끈한 돈가스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밥을 연상한 것만으로도 정신이 아득해졌다. 저 트럭 신호에 걸렸네. 짐칸에 매달려서 돈가스 덮밥 먹으러 가자. 전 오늘은 됐습니다. 오니키리가 진지하게 대답했다. 하라는 농담이야 하고 짜증을 내며 지금 육지에서 바다로 튀어나온 다리 위를 걷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하늘과 도시, 바다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다. 지저분한 체조 매트처럼 두꺼운 구름이 균일한 층을 이루고 다리 건너편의 도시는 썩은 미역처럼 그 밑에 가라앉아 있다. 바다는 불확실한 무언가를 조소하듯 서로 부대끼고 언제 찾아들지 모를 비는 마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는 양 예사로운 광경이 되어가고 있다. 저기 구내식당은 돼지고기 김치볶음도 맛있어요. 단조로운 억양으로 음식 이야기를 하는 오니키리의 목소리가 쏟아지는 비를 이겨내지 못하고 탁해지는 하라의 의식을 현실로 끌어올렸다. 사실은 돼지고기 김치볶음이 환상이고 태풍이 현실이지만 하라는 오니키리의 말에 화들짝 놀라 고개를 흔들었다. 돼지고기 김치볶음이 머릿속을 스치자
이번에는 온통 그 생각만 들었다. 트럭에 매달려 구내식당에 잠입하자는 계획은 거절한 주제에 그곳 이야기를 꺼내는 오니키리가 얄미웠다. 다음에 가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빗소리 때문에 사고가 둔해진 하라는 잠시 우두커니 있다가 뭐 그래 하고 대충 대답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 입안에 침이 고였다. 돈가스 덮밥보다 돼지고기 김치볶음이 더 강하게 침샘을 자극한다는 걸 깨달은 하라가 오니키리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자 오니키리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맵고 시큼한 맛을 떠올려서 그런 거겠죠 하고 진지하게 분석했다. 오늘 처음 알게 된 가본 적도 없는 구내식당 이야기로 더 할 말도 없어 하라와 오니키리는 그 후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걷기만 했다. 하라는 괜히 앞쪽이 아니라 난간 너머 하늘과 도시, 바다를 보면서 걸었다. 별세계에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채웠다. 결코 거북한 느낌은 아니었다. 장화 속에 물이 조금씩 들어와 한편으로는 울고 싶기도 했다. 비바람 소리에 섞여 장화의 고인물이 찰박거리는 거슬리는 소리가 들려오자 가벼운 구토감에 가까운 불쾌감이 치밀었다. 장화 속에 파고든 빗물은 금세 미지근해져서 불결한 온도로 하라의 발을 감쌌다. 시선을 비스듬히 들자 다리를 지탱하는 와이어가 가볍게 떨리는 모습이 보였다. 그러자 이번에는 다리가 흔들린다는 사실에 예민해졌다. 큰 차가 지나가면 다리가 흔들린다. 불어닥치는 바람 또한 다리를 조금씩 흔들고 있다. 지금 다리 흔들리지 않았어? 흔들렸어요. 목소리를 지우는 바람과 파도 소리 때문에 몇 번씩 다시 말하는 게 싫어서 앞서가는 오니키리에게 들리도록 일부러 목청껏 묻자 오니키리도 큰 소리로 대답했다. 매사 태평하고 느긋한 오니키리가 이렇게 큰 소리를 내는 건 처음 본다. 바람이 불어와 발밑이 휘청거렸다. 건강할 때라면 괜찮을 텐데 비가 체력을 조금씩 앗아가고 있다. 난간에 툭 부딪힌 하라는 바람에 놓치지 않도록 우산 손잡이를 꽉 움켜쥐었다. 교각을 때리는 파도가 철제 난간을 타고 온몸으로 느껴졌다. 바람이 점점 거칠어져 우산 각도에 따라서는 귀 바로 옆에서 청소기라도 돌리는 것처럼 윙윙거리는 소리로 들렸다. 하라는 다시 걸음을 멈추고 간척지와 육지 사이에서 거칠게 넘실거리는 바다를 노려보았다. 거칠고 두꺼운 구름은 끝이 없고 찬란한 크림색 번개가 치닫고 바다가 그 아래서 몸부림치고 있다. 수평선 바로 앞에 커다란 배 한 척이 자그맣고 불안하게 떠 있다.
이런 광경이 성서에 나오지 않았던가 하라는 생각했다. 오니키리는 뒤쪽에 하라가 멈춰선 것을 느꼈는지 걸음을 멈추고 하라와 마찬가지로 난간 너머를 바라보았다. 등을 펴고 우두커니 우산을 쓰고 서 있는 오니키리의 모습은 다리에 보행로에 꽂힌 교통표지판 같았다. 굉장해, 오니키리가 말했다. 하지만 돌아가야지. 감성이 부족한 오니키리의 목소리는 하라를 고무하거나 다그치는 게 아니라 그저 퍼뜩 정신을 되돌려 놓았다. 하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걸음을 뗐다. 장화 속의 불쾌한 물기에는 이미 익숙해졌다. 빗물은 비옷 소매 안으로도 차츰 파고들어왔다. 다리 끝이 도망가는 것도 아닌데 너무 멀게만 보인다. 대체 우리는 어디까지 온 걸까? 그렇게 생각하자 심란해졌다. 하늘이 급속히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시간을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마치 손바닥을 뒤집듯 낮과 밤이 바뀌어간다. 하라 선배! 앞장서서 걸어가던 오니키리가 갑자기 뒤를 돌아보며 말을 걸었다. 죄송한데 선배가 산 음료수 좀 나눠주실래요? 돈은 드릴게요. 이 자식, 감자튀김을 그렇게 꾸역꾸역 먹어대더니 목이 타는가 보군. 하라는 어이가 없었지만 알았어, 돈은 됐어 하고 허세를 부리고 말았다. 홍차하고 녹차, 생강 벌꿀 레몬이 있어. 팔에 걸린 비닐봉지는 아직 따뜻했다. 이걸 써먹을 수 있을지 몰라. 비옷 속에 넣어 상체를 데워야겠다. 그럼 생강 벌꿀 레몬을 주세요. 하필 맛이 가장 궁금했던 음료수를 꼽는 바람에 하라는 몰래 혀를 찼다. 비 내리는 날의 저녁이 이렇게나 빨리 밤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 겨우 다리 하나 건넜을 뿐인데 그 사이에 하늘의 빛이 점점 짙어졌다. 사카키는 느린 재생의 가장 빠른 모드를 떠올렸다. 다리 위를 걸어가는 그들은 가장 느린 모드로 지정되어 있는 듯 했다. 얼마나 오래 다리 위를 걸었는지 모르겠지만 간척지와 다리 건너편의 육지가 거의 똑같은 거리로 보이니 위치로 따지면 절반쯤 왔을 것이다. 사카키는 바다 한복판을 걷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 사실에 지독히 고독한 느낌을 받았다. 이제는 지나가는 자동차도 거의 없다. 가로등은 분통이 터질 정도로 띄엄띄엄 있었다. 그 불빛마저 없다면 서로의 표정도 분간하기 어려운 어둠과 빛 속에서 두 사람은 하염없이 바다 위를 걸었다.
춥네. 아, 불이 왜 이렇게 먼 거야? 뭐? 가로등. 혀가 꼬이기 시작했다. 사카키의 말에 미쓰고는 그러게 오렌지색이네 하고 도로 한복판에 띄엄띄엄 솟아있는 가로등을 올려다보았다. 속옷까지 젖었다. 대체 어떻게 비가 파고든 걸까? 비오답 단추를 전부 채운 덕에 셔츠나 재킷은 무사했다. 상반신은 후텁지근할 정도였지만 하반신에서 한기가 올라왔다. 바지를 적신 수분이 파고들 섬유를 찾아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기 때문이다. 사카키는 수분이 살아있는 존재 같다고 생각했다. 쏟아지는 비도, 흘러내리는 비도, 바지에 스며든 비도 움직인다. 오로지 닿은 대상을 적시려고. 가까이 있는 물방울과 융합해 더욱 커다란 물방울로 태어나려고. 언젠가 커다란 물줄기가 되려고. 비는 생명과 무엇이 다를까? 사카키는 멍하니 생각했다. 심장이 없는 것, 원형질이 아니라는 것. 차이점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의지는 갖고 있을 듯했다. 속옷을 벗고 싶은 충동에 시달렸지만 그런 짓을 해봤자 아무 소용없음을 알기에 참았다. 미쓰고는 괜찮을까? 가로등 앞을 지날 때 한 걸음 앞서가는 반바지를 확인했지만 다리를 쫙 벌리고 성큼성큼 걷는 통에 정강이를 맞고 튀어오른 물에 젖어 검게 변했다는 것밖에 모르겠다. 올가을은 내내 따뜻할 거라고 했지만 반팔에 반바지 차림으로 정말 괜찮은 걸까? 춥지 않아? 아저씨야말로. 미쓰고는 뒤를 돌아보더니 사카키의 바지를 가리켰다. 빗물에 속옷까지 다 젖었어 하고 털어놓자 미쓰고는 숨이 넘어가게 웃었다. 기운이 넘쳐 보인다. 사카키는 거듭 거시기가 떨어져 나갈 것 같아 라고 말하려다가 입을 열기도 힘겹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아무 얘기나 할까? 잠시 침묵이 이어지자 미쓰고가 뒤를 돌아보며 물었다.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지만 눈썹을 찌푸리고 있는 듯 했다. 심심하겠지. 말이라도 하지 않으면 이 상황에 더 깊이 가라앉을 것만 같다. 하지만 사카키는 자신이 그럴 기력이나 있는지 위태로운 상태였다. 심심하지? 아, 그래. 이거라도 들어. 가로등 밑에 멈춰서서 휴대전화에 이어폰을 꽂고 라디오를 틀었다. 의아한 표정으로 사카키의 손을 뚫어져라 쳐다보는 미쓰고에게 라디오야, 지금 말할 기운이 없어서 하고 설명하면서 휴대전화를 건넸다. 혹시 교통정보라도 나오면 알려줘. 미쓰고는 얌전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귀에 이어폰을 꽂고 다시 걸음을 옮겼다. 사카키가 직접 들을 수도 있었지만
그러면 왠지 미쓰구의 고독을 부추길 것 같았다. 우와, 이 노래! 앞에서 미쓰구가 큰 소리를 냈다. 광고에 자주 나왔는데 가사 뜻을 모르겠어. 울고 싶은 거야, 웃고 싶은 거야. 어느 쪽이라는 거야? 미쓰구의 감상을 듣고 짐작가는 바가 있어 사카키는 껄껄 웃었다. 그 뒤쪽 가사에 설명이 나오지 않아? 이어폰을 낀 미쓰구는 사카키의 말이 들리지 않는지 고개를 갸웃거리며 걸어갔다. 한참 동안 말없이 라디오를 듣던 미쓰구가 아 하고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멈추더니 귀에 손을 대고 소리를 모으려는 듯 몸을 웅크렸다. 왜 하고 사카키가 고개를 갸웃거리자 교통정보가 나오고 있어 하고 미쓰구가 속삭였다. 미쓰구는 잠시 그대로 라디오에 집중하는가 싶더니 이어폰을 귀에서 빼면서 역시 길이 엄청 막힌데 하고 얼굴을 찌푸렸다. 전철은 안 다닌대. 비 때문에 차량을 점검해야 한다나 봐. 그래서 버스가 전철 대신 다니고 있대. 역시 멈췄나 보네. 경찰이 민영 전철역 근처에 시흥버스 정류장이 있다고 했지? 괜히 전철역까지 가서 헛걸음하는 것보다 버스 정류장으로 가서 직접 시흥버스를 타는 게 빠를지도 모르겠다. 잠깐 돌려줄래 하고 미쓰구에게서 휴대전화를 받아 지도 사이트를 열었다. 손이 떨려 고생하면서 겨우 간척지 주변 지도를 열어 확대와 축소 기능을 써가며 살펴보았다. 확실히 다리를 건너면 바로 버스 정류장이 있고 거기에서 500m쯤 떨어진 곳에 민영 전철역 종점이 있다. 500m쯤이야 평소에는 별것 아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상당한 거리다. 자기도 보고 싶다고 하는 미쓰구에게 휴대전화를 건너려는 사카키는 그만 손이 떨려 휴대전화를 놓치고 말았다. 미쓰구는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휴대전화가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낚아채고는 정신 바짝 차려 하고 사카키의 등을 철썩 때렸다. 춥네. 큰일이야. 이대로 집에 돌아가도 몸이 버틸지. 우는 소리 마. 아들이 아저씨를 보고 싶어 할 거야. 울컥한 마음이 들었다. 사카키는 고개를 숙이고 아들 요시히로를 생각했다. 미쓰구는 휴대전화 화면을 찬찬히 들여다보며 이 다리 끝은 소용돌이네 하고 왠지 기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